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대표 기업인 샤오미의 인도 내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매체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국 매체는 인도는 이미 샤오미의 수렁이 되었다는 자조적인 한탄까지 했습니다. 인도 범죄 수사국은 지난 9일 샤오미 인도 법인에 정식 통지문을 보내 샤오미가 불법 해외 송금을 했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샤오미 인도 법인과 책임자, 시티은행 등 3곳을 기소하고 압류한 샤오미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인도의 샤오미 재산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도 범죄 수사국은 지난해에도 샤오미 인도 법인이 해외로 불법 송금을 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샤오미 인도 법인 계좌에서 관련 자산 8,500억 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특허권 사용료는 합법적인 상업행위였다며 인도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 몰수당한 자산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샤오미가 지난해 올린 순이익의 56.7%에 이릅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인도 당국에 몰수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올해 1분기 샤오미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점점 하락 중입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3%로 판매량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6%로 점유율이 줄어 삼성전자, 중국 비보에 이어 3위로 밀려났습니다. 장 샤오룽 중국 선두과학기술연구원장은 샤오미가 인도에서 당한 일은 중국 기업에 인도가 투자의 낙원이 아니라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탈중국 바람 속에 최근 중국의 대체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는 사실상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 오포, 리얼미,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인도에 일찌감치 진출해 가성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석권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스마트폰 생산 자립을 추진하면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스마트폰 생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화권 매체들은 일제히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자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고위층을 불러 이른바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이들 기업의 인도 현지 법인의 최고 경영자,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운영 책임자를 인도인으로 임명하고 인도 자본의 진입을 허용해야 하며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제조, 조립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가 중국 기업들에게 기업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라는 요구였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을 인도 현지 기업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중국 기업들의 인도 현지화를 통해 인도 내 스마트폰 생산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2014년부터 인도 시장에 진출해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고 작년 점유율 조사에서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3명 중 2명이 중국산을 쓰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대립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 내 스마트폰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 인도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도가 중국의 대체지로 급격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17년 위스트론을 시작으로 대만 폭스폰과 페가트론 등 애플의 대만 협력업체들이 인도에 잇따라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폭스콘 중국 정저우 공장의 대규모 노동자 탈출 사건 이후 새로운 스마트폰 생산지로서 인도가 급부상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모델인 아이폰 14를 작년 9월부터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아이패드도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에 따르면 애플은 2025년이 되면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 비중을 자사 전체의 25%로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자 인도가 중국 기업들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야금야금 중국 휴대폰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핀테크 기업들 역시 퇴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200여 개의 모바일, 도박, 대출 앱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들 앱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부과해 사회적 문제가 극심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도 전자정보통신부는 최근 내무부로부터 138개의 모바일 도박과 94개의 신용서비스 앱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인디아 TV는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앱들은 대출 이자를 최대 3000%까지 올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부채에 덫에 빠뜨리는 데 사용됐다며 빚 부담에 자살한 앱 이용자가 늘어났고 앱 운영자들도 사용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 문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앱이 인도에서 출시된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 중국과 제3의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정통부의 한 소식통은 이번에 차단된 앱들은 중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것으로 의심된다. 중국 앱은 서버의 보안을 오용해 스파이 도구로 사용하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도박이나 대출 앱을 통해서 인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감시할 수 있어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인도 기술 당국은 중국 기업과 관련된 앱 수백 개의 다운로드와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이때 엔트그룹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비롯해 틱톡,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 위챗 등이 퇴출되는데요. 알리페이 및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대한 퇴출은 인도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자 200개가 넘는 중국산 앱을 퇴출시키며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두 나라의 잦은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인도가 중국 기업들에게 까다로운 투자 규정을 제시하는 등 제한을 가하자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은 지분을 매각하며 인도에서 아예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 인도판 알리페이인 페이티엠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의 인도 철수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국가 안보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아예 불허하는 한편 중장비, 자동화 설비 등의 지분 투자를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중인데요.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 수는 2019년에는 1000개 이상이었지만 2021년 말에는 700개로 축소될 정도로 타격을 입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당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 그 결정판이 바로 이번에 나온 샤오미의 인도 내 재산 몰수입니다. 인도 정부는 작년 초 샤오미 인도 법인이 세금을 회피했다며 수입관세 1,129억 원을 추징했고 같은 해 4월 내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샤오미 인도 법인 계좌에서 9,60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결국 샤오미는 인도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와 송금을 하는 미페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 비보에 대해 탈세와 돈 세탁 혐의로 법인 계좌를 동결했고 오포에 대해서도 약 7,5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이 금액만큼 추징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반중 정서는 중국 산업계에 치명적입니다. 인도가 자국 내 중국 소셜미디어, 게임에 이어 핀테크까지 통제하면서 이제 중국 산업계에서는 14억 명 인도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인도가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숙청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완벽히 자리를 잡고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17년 일찌감치 삼성페이를 인도에 진출시켰고 현지 7개 은행 및 카드사와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외에 인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현지에 특화된 맞춤형 부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가입자 12억 명을 배경으로 오는 시장 규모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 시장에서 애플페이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은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인도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인건비는 여전히 5에서 6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월 200에서 300만 원이라면 베트남이 월 80만 원, 인도는 월 5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최근 베트남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부터 인도에서 아예 플래그십 스마트폰 생산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인도의 압박으로 퇴출되거나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의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은 꾸준히 늘어 2021년 4분기에만 하더라도 중국의 샤오미와 리얼미에 이어 3위에 그쳤지만 지난해 4분기 점유율 20%를 돌파하고 드디어 샤오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는데요. 올해 1분기에서도 삼성전자는 출하량 1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켰고 중국 기업들의 몰수한 자산을 한국 기업들에게 분배하고 있는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